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 변수와 데이터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출력 함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데이터 형태들을 모두 다 출력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서식 문자라는 것을 공부하고 다양한 문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이스케이프 문자, 진수 변환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에 오늘 배울 변수와 데이터형 3-1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데이터의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정수, 표수, 문자, 문자열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의 종류는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출력 함수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프린트 괄호 열고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데이터의 종류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숫자, 마이너스 45, 프린트 96, 프린트 0, 숫자는 아무 표현 없이 그냥 그대로 작성을 하고요. 프린트 3.14, 1592, 35 어쩌고 하죠. 프린트 마이너스 그리고는 문자 프린트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문자라는 거는 프린트 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프린트 코리아 여러 글자 문자 열을 의미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코드 실행을 눌러보면 정말로 데이터들이 화면 안에 그대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줄을 더 써볼까요? 프린트 3 곱하기 8은 24. 자, 이제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코드 실행하면은 일단은 양 끝에 큰 따옴표로 붙어 있는 문자열 하나짜리인 문자 여러 개가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한 글자는 문자, 여러 글자는 문자열이라고 표현하고 한 글자는 작은 따옴표를 쓰고 여러 글자는 큰 따옴표를 썼는데 사실상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다른 언어를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한 글자는 작은 따옴표로 표현을 하고요. 여러 글자는 큰 따옴표로 표현을 합니다. 파이썬은 그 경계선을 두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제대로 했다 싶으면은 연습이 마무리되신 분들은 제출 후 채점하기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강의. 두 번째, 이 프린트라는 함수는 사실상 콤마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 넣고 싶은 거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행을 해보면 한 줄에 데이터를 우리가 쉼표로 구분을 했으니 뭔가 화면에서도 구분자가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인 구분은 띄어쓰기로 데이터가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여러 글을 여러 줄 출력을 하면 각각의 기본적으로 한 줄씩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썼던 거 프린트 3824 이거는 데이터를 물론 한 번에 쓸 수 있지만 나눠야 되겠죠. 3이라는 숫자 곱하기라는 이왕이면 작은 따옴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3 곱하기 8는 24. 자, 이 자리에 3 곱하기 8이라는 연산식이 가능합니다. 코드 실행
38에 24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네, 제출을 채점하기. 실제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제출을 채점하기 해도 무조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소스 코드는 연습을 위한 특별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을 넣던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자, 나중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렇지 않겠죠. 자, 이번에는 서식 문자를 작성해 보도록 할 겁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프린트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땡땡땡님이라는 거는 무언가의 입력 또는 사용자에 따라서 매번 데이터가 달라져야 하죠. 그런데 큰 따옴표로 묶어버리는 순간 고정된 데이터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땡땡땡님을 어떠한 데이터로 나눠 버리고요. 이 자리에는 나중에 매번 변할 수 있는 변수로 무언가를 작성을 할 겁니다. 네. 자, 이제 그 전에 물론 단순히 변수를 쓸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자리에 따라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고정된 데이터 말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d 자리에 숫자 1, 2, 3을 넣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이 돼요. 실행을 해보면 1, 2, 3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는 나중에는 변수라는 부분이 이 자리에 나올 거예요. 일단은 변수를 쓰기 전에 네, 각각의 서식 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자, 16진수. 우리가 진수 표현. 평상시에 사용하는 숫자는 10진수라고 하고 뭔가 16진수. 16진수는 네, %x를 쓰고요.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똑같이 %x를 쓸 건데 이번에는 대문자 x 똑같이 10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프린트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팔진수 %5 옥터로 팔진수를 사용을 합니다. 10이라는 숫자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10은 네, 10진수의 10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는 소수 3.14만 써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c 역시나 문자 네, 표를 써볼까요? 프린트 %s s는 스트링의 약자고요. 네, 뭐 s는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네, 이렇게 한번 써보면 네, 다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x 10이라는 숫자는 16진수죠. 16진수는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A, B, C, D, E, F까지. 그래서 0부터 9까지는 총 10개, 나머지 개수 16개. 그래서 16진수로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8진수는 0, 1, 2, 3, 4, 5, 6, 7까지만 쓸 수 있는 걸 8진수라고 하겠죠. 그러면 10이라는 거는 네, 8진수니까 1의 자리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90,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2가 나오는 부분, 8진수 1, 2라고 읽는 부분이 되겠죠. 자, 뒤쪽에서 진수 변환, 진수 표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뭐 변화되는 오른쪽에는 변화되는 데이터를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을 데이터에 맞게끔 서식 문자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하나만 쓸 수 있느냐? 아니겠죠. 프린트 %s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해서 퍼센트 자리에는 네, 뭐 아무개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코드 실행하면 아무개라는 글자가 퍼센트 %S 자리에 쏙 들어가가지고 님 안녕하세요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퍼센트는 맨 앞에, 가운데, 맨 뒤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출을 채점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프린트 안에 서식 문자를 여러 개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d 구구단을 표현해볼까요? 곱하기 %d는 %d. 자, 아까와 다르게 변수 문자 되게 불편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그냥 허가로 쓸 수 있다는 게 좀 더 편해 보이죠? 퍼센트 자리에 여러 개가 있으니까 괄호로 묶어주고요. 3, 8, 3 곱하기 8. 실행을 해보면 38에 24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구구단을 좀 표현하자고 하면 1, 2, 3, 4, 4, 4, 1 네, 3단이 살짝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정된 데이터 말고 뭔가 변화될 것 같은 것을 서식 문자를 써서 바깥쪽에다가 변수, 데이터 처리를 하면은 굉장히 형식에 맞게끔 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한번 다양하게 여기 있는 서식 문자를 밑에 있는 예제 코드처럼 넣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채점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아까 약간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소수를 출력할 때 소수점 6개짜리까지 나왔습니다. 자,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f 퍼센트 자리에 3.14만 넣겠습니다. 실행 6자리입니다. 자, 다시 똑같이 이번 3.141, 3.1415, 3.1415, 아이고, 1592. 여기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면, 네, 분명히 여러 개 각각 다르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6자리가 나옵니다. %F는 기본 소수점 6개짜리까지 나오고요. 자, 프린트 %F 퍼센트 3.14159235 35는 티가 안 나니까 다시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0 자, 이렇게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여기서 또 실행을 하면 그래도 6자리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근데 1, 2, 3, 4, 5, 6까지가 6자리인데 끝에가 7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무조건 반올림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리만큼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 F 사이에 F는 소수니까 점 둘. 그러면 화면에 소수점 2자리만 보여주세요. 일단 실행해 볼게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 점 3, 점 4, 점 5 요거는 점 몇으로 할까요? 점 20. 우리가 1부터 0, 1부터 0, 20개 했으니까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둘, 셋, 넷, 다섯, 20자리 쭉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1부터 0, 1부터 6 여기까지만 숫자가 정확히 표현이 되고 이 밑에는 이건 반올림도 아니고 숫자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 이유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소수점을 밑에 16자리까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뭐 무한정으로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린트 퍼센트, 여기서 퍼센트를 안 쓰고 바로 끝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10 나누기 3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쭉 나오죠? 딱 쭉 나오다가 뭔가 여기가 16자리까지죠. 네, 16자리까지만 표현해주고 끝에 뭔가 좀 이상해요. 그쵸? 16자리까지만 표현을 딱 해주고 그 밑에는 이상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 5도 숫자가 이상하죠. 뭔가 숫자 좀 커가지고 반올림이 뭐 2번이 된 건가요? 네. 16자리까지만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 밑에는 믿을 수가 없는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뢰하려면 15자리까지만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긴 숫자들은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때부터는 아예 문자로 처리합니다. 문자로 처리해서 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계산을 원하는 자리 숫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나중에 필요하다면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은 16자리까지 화면에 보여주면서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퍼센트를 씀으로써 내가 원하는 자리 숫자까지 화면에 보여줄 수 있고 당연히 그 부분은 반올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출 채점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정렬 그리고 채움이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렬이라는 부분을 쓸 때 뭐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러한 부분이 있죠. 서식 문자에서 연장선으로 프린트 %d 그리고 %d, %d 자, 3개의 숫자를 쓸 겁니다. 퍼센트 자리에 넣어주세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 당연히 이 숫자들은 1, 2, 3이 첫 번째 자리, 4, 5, 6이 두 번째, 7, 8, 9가 세 번째 값으로 들어갑니다. 잘 들어갔죠? 여기에다가 뭔가 데이터가 좀 정렬되게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아까는 소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다가 0.3, 0.4 소수점을 넣었죠. 이번에는 정수 아니면 문자 아니면 소수도 가능합니다. 퍼센트와 알파벳 사이에다가 숫자, 정수를 넣게 되면 그러면은 실행하면은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여기 뭔가 시작점부터 거꾸로 세볼게요. 시작점을 좀 딱 잡기가 힘든데 일단 3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더 왼쪽에 블럭이 안 채워지죠. 10칸. 퍼센트 서식 문자를 쓸 건데 정수 숫자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일단 나의 공간 10칸을 먼저 확보해 놓고 D가 있잖아.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와서 오른쪽에다가 채워줍니다. 두 번째 퍼센트 10D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쭉 연속해서 10칸 자리에다가 4, 5, 6을 오른쪽 정렬 데이터 마지막에 있는 것도 오른쪽 정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렬을 당연히 여러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용을 하겠지만 뭐 예를 든다면 프린트 쓰고 싶은 게 오늘 점심 뭐로 할까요? 돈가스. 돈가스 요즘 얼마인가요? 요즘 너무 비싸요, 뭐든. 8,000원. 이라고 해봅시다. 원은 좀 빼고 8,000. 이러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서식 문자로 바꾼다면 돈가스 퍼센트 S 문자 얘는 바뀔 일이 없죠. 오른쪽에 금액 퍼센트 D 퍼센트 자리에 바로 열고 돈가스 콤마 8,000 위에 있는 결과와 밑에 있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영수증이라고 해봅시다. 영수증. 음, 영수증을 뽑는데 메뉴가 바뀌어요. 치즈 금액은 10,000원 할까요? 그리고 고구마 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11,000원. 이렇게 하면은 실행하면 모양이 안 맞습니다. 뭔가 이거 여기에서 또 막 수동으로 이 정도? 하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껏 이제 프로그램을 딱 짜놨는데 글씨가 바뀌거나 메뉴가 바뀌면은 이게 또 왔다 갔다 흔들리겠죠. 그래서 애초에 흔들리지 않게끔 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본 규격으로 만들어 놓고 뭐 여기에다가 10글자 뭐 숫자는 아무리 많아봐야 뭐 6글자를 중심으로 정렬해 달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이쁘게 안 나오는데 이거는 폰트 글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띄어쓰기 두 개가 한 글자의 공간과 명확하게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뭔가 공간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항상 유지되게끔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당연히 정렬을 사용을 하겠죠. 네, 이거 말고도 내가 필요한 곳이면은 이러한 식으로 정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이잖아요. 왼쪽 정렬은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간은 10개는 당연히 채워지고요. 실행. 네. 그러면은, 어, 여기 좀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지금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이 그림 그대로 기억을 했다가 실행 똑같죠? 땡땡이하고 숫자 있는 자리는 명확하고 글자들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행. 여기에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숫자들, 숫자가 지금 뒤에 있는 게 4자리고 5자리고 5자리예요. 자, 그런데 숫자에 우리가 왜 필요할 때 가끔 앞에 공간을 0으로 채웠으면 좋겠다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0, 앞자리에 숫자 정수 앞자리 0을 쓰게 되면은 빈 공간은 모두 0으로 채워달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0만 가능해요. 여기다가 1로 채워야지 했다가는 16칸으로 됩니다. 네,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0을 채우고 싶으면은 숫자만 가능합니다. 다른 어떠한 부분은 안 돼요. 자, 소수도 하나 그래도 뭔가 테스트는 해봐야 되겠죠? F. 얘도 2.14 뭐 아무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 자체만 해도 5글자죠. 조금 티나게 해볼까요? 그냥 숫자도 다 10칸으로 만들어 놓죠. 실행. 네. 그러면은 기본 F는 소수점 6개짜리까지 표현을 해주고요. 앞에다가 0이 들어갔기 때문에 00으로 채워집니다. 소수점이니까 당연히 0.2 나는 쓰기는 3자리를 썼지만 그래도 2개만 보여주고 싶어 라고 수정을 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수점도 문자도 정렬,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선 채우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왼쪽에 여기 보면은 모든 서식 문자는 전부 다 해당이 되죠. 한번 각각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서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한번 그냥 복사해볼까요? 응용 버전으로 제가 달력을 한번 넣어놨는데 실행하면 지금 9월이죠? 아, 월화수목이 빠졌네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요일을 추가해 보시도록 하죠. 네.
프린트 퍼센트 3S 화수목금토 1 해서 퍼센트 월, 화, 수, 목, 금, 달력이니까 일요일부터 돼 있죠? 일요일. 일행. 이 폰트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원래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 한글을 한 글자로 봐서 그래요. 원래 이게, 그쵸. 이게 숫자보다는 두꺼운데 말이죠. 자, 뭔가 아쉽네요. 영어로 쓰면은, 네,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완료하도록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는 퍼센트를 이용한 서식 문자가 있고, 포매팅이라 그래서 포맷이라는 함수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더 활용성이 높아요. 무슨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문자에서 알파벳은 동일한데 퍼센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퍼센트를 빼고 알파벳만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이렇습니다. 프린트 땡땡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양옆에 중괄호로 씁니다. 중괄호에서 왼쪽에는 순번 땡땡 오른쪽에는 서식 아까 썼던 뭐 D, F, S, C 이러한 부분 그래 놓고 나서 오른쪽에다가 퍼센트를 뺐으니까 당연히 퍼센트가 안 들어가고요. 대신 점 포맷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안에는 넣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프린트 큰 따옴표 분가로 열고 닫고 해서 앞부분에 있는 숫자는 순번이 됩니다. 0번째 데이터는 %d, 그러니까 그냥 d 숫자이고요. 첫 번째 데이터는 네, 이것도 숫자입니다. 다시 두 번째 데이터도 d 숫자입니다. 하고 점 포맷 바로 열고 1, 2, 3, 4, 5, 6, 7, 8, 9 실행을 하면 자 여기 띄어쓰기가 나왔죠? 여기에 있는 띄어쓰기는 요 사이에 띄어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화면에 띄어쓰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를 띄어쓰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따로. 만약에 데이터를 붙이면 붙어서 나옵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데이터가 그대로 화면에 보여지는 거라고 보이면 돼요. 중간중간에 대시를 써주게 되면 대시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에는 앞부분이 순번이라고 했죠? 이 순번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2, 0, 1 바퀴가 돌았죠? 그러면 실행을 하면 가운데가 0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포맷 뒤에 있는 게 0, 1, 2번 순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숫자를 썼었죠. 여기에 퍼센트 숫자 D 정렬을 의미하는데 자 숫자는 그대로 하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10D, 10D, 10D 실행을 하면 네, 대신은 좀 빼야 되겠네요. 뭔가 약간 불편해 보여요. 3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칸. 그쵸? 그럼 이 앞에도 10칸이겠죠? 10칸, 10칸, 10칸이 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부분에서 %s 문자열로 바꾸겠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오늘의
점심은 기분이다. 소고기. 일리가 없지만 희망사항을 적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 순번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네요. 소고기 오늘의 점심은. 이렇게 이대로 그냥 일단 유지하고요. 보면은 오른쪽 정렬이라 생각했었던 그대로 똑같이 했는데 글자는 왼쪽이 됐어요. 숫자는 오른쪽이고,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그렇지.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 포맷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람이 일반적으로 썼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른쪽에 쓰죠. 오른쪽에 맞춰서 숫자를 쓰는 게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네. 문자는 왼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어떠한 표시하지 않는 그냥 숫자만 들어가면은 숫자는 오른쪽,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했죠.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표시라는 것도 존재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문자를 그대로 가서 이번에는 표시 형식. 너무 심플합니다. 왼쪽에 정렬하고 싶으면은 왼쪽 꺽쇠를, 오른쪽에 정렬하고 싶으면 오른쪽 꺽쇠를,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은 위에 꺽쇠. 숫자 6 위에 있는 위에 꺽쇠. 이걸 쓰면 됩니다. 어디에? 숫자 앞에. 왼쪽 정렬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자, 똑같이 문자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실행을 해보면 이 두 줄은 왼쪽으로 정렬이 있습니다. 쭉쭉 펴볼까요? 복사해서 오른쪽과 가운데를 이번엔 동시에 만들어 보죠. 자, 여기 위에다가 프린트 왼쪽 봤을까요? 정렬. 이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오른쪽 중앙.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잘 바꿔야 됩니다. 그쵸? 실수하지 않아야겠죠? 오른쪽 정렬. 중앙은 위에.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실행. 왼쪽 정렬로 왼쪽에 가 있고, 오른쪽 정렬로 오른쪽 가 있는데, 글씨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칸수는 왼쪽이 맞겠죠? 첫 번째 건. 두 번째부터는 칸수는 맞지만, 글자 크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할 걸 그랬나요? 테스트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에다가 ABC, EEE, TTT. 왼쪽 정렬은 자, 이것도 그래도 티가 나겠죠? 코드 실행. 네. 알파벳으로 하니까 명확하게 티가 나네요. AAA, BBB, CCC, ABC, 네, 하나 더. 뚜루루. 이러면 정말로 가운데 정렬, 오른쪽, 왼쪽 정렬. 이러한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아까 같은 경우에 숫자는 앞에다가 0으로 채울 수 있다고 했죠. 포맷이라는 함수이다 보니까 기능이 좀 더 많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이제 뭔가 더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 나왔는데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른쪽 정렬로 가져가 볼까요? 오른쪽 정렬에다가 좀 더 중앙 정렬을 한번 복사해서 자, 이번엔 중앙 정렬이면서 옆에 채우기, 무언가로 채우기. 이 정렬을 표시하는 그 왼쪽에다가 씁니다. 뭐 느낌표, 그러니까 쓰고 싶은, 채우고 싶은 거. 땡땡이 플러스 그냥 아무거나 5로 채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숫자도 되고 기호도 되고 골뱅이. 네. 코드 실행하면 네, 이게 좀 정신없긴 하지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잘 살펴보면 짝수 공간에 홀수 데이터를 넣으면 사실 가운데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공간을 반으로 쪼개지 않는 이상은 왼쪽에 세 글자, 오른쪽에 네 글자. 왼쪽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 오른쪽, 왼쪽, 중앙 정렬 플러스 정렬을 하면서 빈 공간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달라 라는 부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린트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홉, 열, 10개를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30개죠. 근데 이거를 내가 30번을 일일이 세면서 쓰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0번째 데이터이고 마이너스로 채워주세요. 여기 정렬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고 30개의 공간으로 하고 나서 점 포맷 바로 열고 아무것도 없는 문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문자를 30칸으로 채울 건데 여기에 네, 빈 공간은 마이너스로 채워달라는 뜻이 되겠죠. 네, 위에 거는 제가 그냥 일일이 개수 센 거, 밑에 거는 3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한 번에 만들어 낸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왜 했냐? 위에 뭐 어떠한 우리가 뭐 메뉴판 만들 때 네모칸 그리고 싶을 때 고로 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맷이라는 함수를 안에다가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도 넘어가고요. 특별한 문자 기능을 하는 이스케이프 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문자라는 게 왜 필요하느냐 보여드릴게요. 프린트 바로 열고 안녕하세요 니니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이름이 니니예요. 자, 한글로 쓰다가 영문으로 돌아왔는데 자, 영문을 쓴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걸 화면에 보여주는데 이 니니를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서 화면에 큰 따옴표로 강조한 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큰 따옴표부터 큰 따옴표까지가 문자 열인데 지금 얘가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이 녹색은 변수입니까? 변수인가요? 이라는 어떠한 색깔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이걸 실행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미니가 뭡니까? 문법 에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게 백슬러시. 자,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하는데 이 이스케이프 문자는 백슬러시. 자, 키보드에 엔터 위에 키보드마다 다른데 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또는 요 표시.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슬러시 나누기죠. 나누기의 반대 모양인 백슬러시. 돈 표시로 되어 있는 키보드 또는 백슬러시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 백슬러시는 Shift 안 누릅니다. 그냥 키보드만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슬러시와 뒤에 있는 어떠한 문자가 결합이 되면은 하나의 특수한 모양을 표시합니다. 백슬러시와 큰 따옴표가 만나면 화면에 큰 따옴표 하나를 보여줘요. 여기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백슬러시 큰 따옴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큰 따옴표가 화면에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지우시고요. 니니 앞에다가 백슬러시로 화면에 강조를 하려고 하면 이러면은 에러는 안 나죠. 뭔가 이상한 표시는 안 됩니다.
근데 실행을 해보면 뭔가 n은 니니에서 뭐 in, 이, 네 n이 없어졌어요. 백슬러시 n은 escape에서 엔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엔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역시 마찬가지 백슬러시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왼쪽에다가 백슬러시를 작성하면 백슬러시 두 개가 만나서 하나의 백슬러시를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코드 실행. 그쵸? 그러면은 화면에 백슬러시가 보입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왼쪽에 보여지는 거, 뭐 백슬러시 n, 엔터, t는 탭, d는 백스페이스, 네, 백슬러시 두 개는 백슬러시 하나, 백슬러시 큰 따옴표, 백슬러시 작은 따옴표는 각각을 하나씩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뭐 작성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거 말고 사실 잘 안 씁니다. 네, 문자에서 백슬러시 t, 그래도 이거 하나까지 해볼까요? 백슬러시 t 진행해보면 탭이 들어갑니다. 진짜 탭이다 보니까 띄어쓰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 번에 탭 들어간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백슬러시 b, 네, 뭔가 좀 표시가 이상하게 되지만 이러한 식으로 뭔가 b와 t는 자주 쓰진 않지만 위에 있는 두 개는 정말로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테스트해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변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변수는 변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 A는 10, A라는 이름의 공간 안에다가 숫자 10을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A와 10이 같다. 왼쪽에 항과 오른쪽에 항은 같다. 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코딩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A는 10, B는 20, C는 A 플러스 B. 가능한 것 같죠? 그냥 봐도 느낌상 괜찮아 보입니다. 프린트 A, 프린트 B, 프린트 C. 실행. 뭐 너무나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생각한 대로 잘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A에다가 20으로 바꾸겠습니다. 변수를 처음 만들 때는 우리는 변수 선언, 변수 생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할 때는 이때부터는 그 변수 이름을 재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변수 A에다가 20으로 바꿨고요. 이 상태에서 프린트 C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의 생각으로 나눠져요. 결과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30이 들어갔고 30을 그대로 출력하겠네. 또는 A 플러스 B니까 A가 20으로 바뀌었으니까 20 플러스 20은 40이 나오겠네? 라는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을 갖겠죠. 실행해 보면 30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딩은 항상 어떠한 자리에 연산 아니면은 어떠한 명령어 뭐가 실행이 되면 최종 결과가 그 자리에 남겨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과정이 남지는 않아요. 언제나 항상 결과만 그 자리에 남은 걸로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렇듯 변수 A, B, C, 뭐 변수 이름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value 10 할 수도 있고요. name, 안녕, 어떠한 이름이든 어떠한 데이터든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름에도 규칙이 있겠죠.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프린트 var 여기 밑에다가 var는 1, 2, 3 프린트 var 소문자 var 대문자 var 각각 다른 값이 저장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대소문자는 다른 글자입니다. 생긴 게 다르잖아요. 네. 저장되어 있는 어떠한 형태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수문자, 뭐 느낌표, 골뱅이, 뭐 위에 있는 키보드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안 되고요. 딱 하나 가능한 거, 언더바. 언더바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터넷을 뭔가를 막 하다가 다운받을 때 어떠한 파일 이름 사이사이에 언더바가 막 들어가는 거 받으신 적 있나요? 네. 뭔가에 그 언더바는 어떠한 데이터 처리할 때 변수값으로 활용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으로 언더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더바만. 그리고 또 하나. 숫자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데, 숫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숫자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 너무 중간중간에 막 썼는데, 네. 하지만 첫 번째는 숫자로 변수를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문법 에러가 나죠. 또 하나의 특징, 예약어라고 하는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느낌이에요.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쓰면 안 되겠죠. 밑에서 우리가 명령을 쓰고 있으니까. 예약어는 쓸 수 없습니다가 사실은 기본적인 코딩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약간 예외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프린트라는 변수 이름을 썼다. 그러면 먼저 약간 위에서 선점하는 느낌? 프린트란 이름은 내가 먼저 변수라는 이름으로 썼어. 너는 명령어로 쓰지 마. 이게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실행을 하면 네. 얘는 처음 보는 변수 이름이라고 하죠. 일단은 프로그램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실행하면 에러가 납니다. 타입 에러. 자, 보면은 네. 이거 말고 포맷. 아까 포맷이라는 것도 명령어였죠. 포맷이란 이름을 써서 원래 포맷이라고 하면 명령어 이름인데 이런 식으로 변수 사용을 해버리면 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절대 안 돼요. 에러가 납니다. 너 왜 명령어에다가 막 값을 변수 쓴다고 집어넣어? 해가지고 에러가 나는데 파이썬은 선점을 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용자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나 이런 거 명령어 있는지 몰랐는데?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거 명령어 있으니까 너 쓰지 마! 라고는 안 합니다. 좀 특이하죠? 네.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 이거 명령어 있는데 왜 이걸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규칙은 대소문자 구분한다.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하고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수하고 문자열만 집어넣었지만 당연히 문자 넣을 수 있고요. 플로트 밸류 해서 소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프린트 이 부분은 우리가 서식 문자로도 이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 줄로
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서식 문자를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여기에서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순서대로 출력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는 정수, 두 번째도 정수, 세 번째는 소수, 이왕이면은 .2 둘째 자리까지, 그리고 %C, %S. 자, 모든 데이터 다 출력하는 거죠. 퍼센트 자리에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가로로 묶고요. 포맷, 다음에 대문자. 제가 이름을 어렵게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3, 2, 4. 이런 식으로 각각의 1대1 순서에 맞게끔 서식 문자를 맞춰서 데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 사이사이에 앞뒤에 내가 원하는 고정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어떠한 부분을 작성할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한번 또 넘어가고요. 자, 아까도 사실 중간중간에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 연산 너무나 가능하죠. 연산 부분에서도 결과만 들어간다 라는 부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100 더하기 100은 200이 들어갈 거고요. 200을 집어넣고 200과 100을 더한 300이 들어갈 거고, 절대 먼저 계산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 그러면은 이 부분, 자기 자신한테 값을 넣는다라는 뜻인데 VAL에다가 100을 넣고요. VAL에다가 VAL 플러스 200을 넣고 프린트 VAL 대문자네. 위아래다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뭔가 느낌은 좀 이상하지만 실행이 잘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조건 는이라는 거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집어 넣는 겁니다. 그렇다면 VAL에는 100이 저장이 됐습니다. 당연히 100이 출력될 거고요. 는이라는 건 오른쪽의 결과, 왼쪽을 가려놓고 VAL은 몇이 들어가 있습니까? 100이 들어가 있죠. 이 자리에는 이 값에 대한 결과인 100이 이 자리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 플러스 200은 300이 되죠. 결과인 300이 VAL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어떠한 숫자들을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합을. 그러면 뭐 n선, n을 넘을 전부 다 더할 거예요. 이름은 그냥 편하게 만드시고요. 1. 그리고 n선은 n선 플러스 2. 자, 바로 복사. 3, 4, 5, 6, 7, 8, 9, 10. 10, 9, 8, 7, 6, 5, 4, 3, 2, 1. 쭉 들어가서, 네, 변수 이름은 n썸 55. 그쵸.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죠. 1부터 10을 쭈루루룩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 숫자를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1이 들어가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쭉 쓰면 나중에 반복문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변하는 변수를 쓸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끔만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한 부분으로 또 나중에 공부할 것까지 예고편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숫자를 넣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진도 넘어갑니다.
데이터는 정수, 소수, 문자, 문자열 이렇게 네 가지의 데이터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파이썬은 문자와 문자열에 대한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는 그냥 문자열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근데 서식 문자에서는 %c를 쓰게 되면은 무조건 한 글자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고 하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참 또는 거짓을 의미하는 볼린이라는 데이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의 종류를 우리가 아예 확인하는 방법. 뭐 숫자 10은 뭔가요? 이거 그냥 봐도 정수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int value에다가 숫자 10 해서 쭉 우리가 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어서 변수 이름은 생각이 나는데 그 안에 데이터가 무슨 타입이었지? 라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int value라고 써놨긴 하지만 이름도 살짝 헷갈릴 때,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type, 타입 바로 열고 닫고 안에 변수가 됐건 값이 됐건 어떠한 데이터. 자, 변수를 쓰면 그 변수 안에 있던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 남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종 결과는 데이터. 이거를 나는 무슨 타입입니다 라고 내 자리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 남겨지는 걸 프린트 화면에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위에 올려버렸지만 실행을 하면 클래스 int 타입입니다. int 정수 타입을 얘기하죠. 자, 여기에다가 .0을 쓰면은 소수죠. .0은 0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수학적인 기본이지만 .0이라는 저 그림이 컴퓨터에는 저장이 되어 있을 테니까 얘는 플로트입니다. .0이라는 점이라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겠죠. 네, 점을 표시해 주세요라는 그 말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플로트입니다. 이 .0에다가 양옆에 큰 따옴표를 묶어버리면 문자열이죠. 그래서 str string, 네, 문자열이라고 그러고요. 참거짓은 뭐냐? 뒤에 다시 배울 거예요. 하지만 true, true, 네, true 참, 코드실에 참 거짓, false, false, 실행, 네, 참과 거짓은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boolean이라는 건 하나만 예로 들게요. 어차피 하겠지만 10은 5보다 크다.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10은 5보다 큽니까? 컴퓨터에서 모든 부등호는 무조건 퀘스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10은 5보다 큽니까? 참이니까 true. 아, 얘는 true가 안 나오네요. 타입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true. 무조건 는이라는 거는 오른쪽에 결과를 왼쪽에 저장한다 그랬죠? 이 자리는 컨트롤 C, 프린트, 컨트롤 V. 이거 지울게요. 10은 5보다 큽니까? true 나옵니다. 자, 부등호 반대로 해볼까요? 5가 크니까 실행하면 false, 거짓.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타입이 참 거짓의 결과가 저장돼서 이 참 거짓은 타입이 뭐냐? boo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이다. 어떠한 타입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땐 타입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변수에 저장해서 써도 되고요. 이 자리에는 숫자가 데이터가 들어가도 그 어떤 타입인지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자, 아무거나 한번 써보세요. 여러 가지를 써보고 이 역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네.
자, 변수라는 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하나 넣을 수 있지만 밑에 있는 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 B도 10, C도 10. 프린트 A, B, C. 자, 실행하면 당연히 A, B, C 똑같은 값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개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지만 보기에는 사실 이게 좀 편하긴 해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A와 B와 C는 10이다. 다시 한번 는이라는 거는 오른쪽의 결과를 왼쪽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는이라는 건 동작의 우선순위가 오른쪽이라는 얘기죠. 는을 만났어요. 오른쪽에 동작을 시키려고 했더니 또 오른쪽 는이 있네요. 그래서 는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왼쪽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10을 C에다가 넣었어요. C는 결과적으로 10이죠. 10을 B에다가 넣었습니다. B는 다시 결과적으로 10이고요. 10은 A에 넣어서 3개 다 동일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변수를 초기값 넣기도 합니다. 자, 별거 없죠? 이것도 그냥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기 전에 B에다가 20을 넣으면은 이거는 결과가 어떨까요? B가 사라졌으니까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에러가 납니다. 네. 요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인 거심. 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뭔가 느낌상 C에 10 들어가고 A에 20 들어갈 것 같지만 10을 C에다가 저장하고요. C에 있는 걸 20이라는 변수 이름에다가 넣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A에는 20을 넣고 C에는 10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두 줄로 나눠야 하지만 두 줄로 나누고 싶지가 않다. 마음상. 그렇다면은 는 자리에다가 세미콜론을 넣으면은 이 세미콜론은 그냥 여러 줄로 표시를 해줍니다. 세미콜론이 여러 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행하면은 네, 잘 들어가서 출력이 됐죠. 근데 이렇게 쓰느니 이게 그냥 네, 편합니다. 뭐 그 꼭 뭘 써야 된다라는 거는 내가 편한 대로 쓰시면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변수를 저장하는 방법, 동시에 같은 숫자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한 줄에 여러 개의 변수를 각각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또 여러 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초기값으로 넣어놓고 출력해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도 넘어갑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비트라고 하고요.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바이트라는 용량이 됩니다. 바이트부터는 1024, 1024개가 모이면 킬로바이트, 킬로바이트가 1024가 모이면 메가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이진수라는 것을 조금 더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십진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십진수는 이름이 십진수입니다. 왜 십진수일까요? 0부터 9까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양이 총 10가지이기 때문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에 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11, 12, 3, 4, 5, 6, 7, 8, 9, 0이 되겠죠. 그럼 이 앞자리는 당연히 13, 14, 15, 16, 17, 18, 19, 그 다음이 한 자리가 더 올라가죠. 이렇듯
앞자리에는 당연히 0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진수, 십진수와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0과 1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를 하나 올려주고 다시 0, 1 네, 똑같이 1,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더 이상 또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 0, 0 그 다음에 1, 0, 1 1, 1, 0 보게 되면은 1의 자리는 0, 1, 0, 1, 0, 1, 0, 1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앞자리도 일단 비어있는 자리를 0으로 채워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관찰을 해보면 00, 11, 00, 11이겠네요. 10 다음에는 111 보게 되면은 01, 01, 01, 01, 0011, 0011, 0000, 1111 그러면은 위에 있던 거 그대로 반복이 될 거고 이 앞자리가 1로 가득 차겠죠. 위에 있는 빈자리는 0으로 다 찰 겁니다. 네. 조금 더 해볼까요? 공간을 삽입해주고 마찬가지로 위에 있던 게 그대로 반복이 되겠죠. 물론 앞자리는 1로서 생성이 될 거고요. 위에 있는 것도 0으로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진수, 이진수 어떻게 보면은 이 십진수의 순서와 이진수의 순서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가 동일한 숫자이겠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십진수에서 이 첫 번째 자리 숫자를 우리는 1의 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10의 자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니 10의 자리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째 자리는 100의 자리, 네 번째 자리는 1000의 자리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0의 자리의 의미는 이 자리에 있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가 1 곱하기 7이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조금 써볼게요. 1, 2, 3 123이라는 숫자는 여기다가 는 그리고 100의 자리 곱하기 1개가 있고 10의 자리 곱하기가 2개가 있고 1의 자리 곱하기가 3개가 있다. 이러한 뜻으로 계산이 되면은 123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1의 자리라는 거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숫자의 의미가 되고요. 10의 자리 마찬가지로 1년 하나만 존재할 때 그러면은 세 번째 자리는 1, 0, 0 1이 혼자 존재할 때를 의미를 해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진수에도 1이 혼자 있는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 4라는 네 번째 자리도 1이 혼자 있고 이 자리 여덟 번째도 혼자 있고 쭉 내려가면 여기 있죠. 16번 16번째 자리에도 혼자 있습니다. 자, 이게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라고는 할 수는 없죠. 자, 근데 잘 보면은 1이 혼자 있을 때 십진수로는 1이고 두 번째 자리에 혼자 있을 때는 2가 되고요. 세 번째 자리에 혼자 있을 때는 4가 되고 네 번째 자리에는 8이 되고 다섯 번째 자리에는 16이 됩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각각의 숫자들이 의미하는 그 십진수 숫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곱하기를 했듯이 이 자리에서는 곱하기가 아니고 각각이 의미하는 숫자이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세 개에 111.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하면은 7이 되죠? 네. 1 더하기 2 더하기 4. 그리고 이걸 해볼까요? 1, 2, 4, 8. 4 더하기 8. 그러면은 12가 됩니다. 이진수를 10진수로 변경을 할 때는 각각의 자릿수가 의미하는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0하고 1밖에 없으니까요. 자, 근데 잘 살펴보면은 1, 2, 4, 8, 16, 다음은 뭘까요? 32, 64, 128. 즉, 이 자리는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그럼 마찬가지 이 자리도 똑같겠죠. 10의 0승, 10의 1승, 10의 2승. 즉 10의 자리는 10의 n승, 각각의 자리승이 될 거고요. 이진수는 2의 n승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의 각각의 숫자를 더하게 되면은 그대로가 10진수 변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8진수, 16진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10진수에서 2진수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2진수에서 10진수로 가기 위해서는 2의 n승을 하면 되고 10진수에서 2진수로 갈 때는 2로 계속 나누면 됩니다. 11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11이라는 숫자 11을 2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통 2로 나누기 할 때 밑으로 이렇게 쓰죠. 그렇게 해서 11을 2로 나눈다면 2로 나누면은 값은 5가 나올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1이 생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숫자를 밑줄 네, 이 숫자를 또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게 되면은 2는 4, 2, 그리고 또 나머지가 1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2를 2로 나누게 되면은 이 1은 2. 자, 그러면은 이때는 나머지가 0이에요. 자, 여기에서 멈춰도 되고 아니면 아예 0일 때까지 작성해도 되고 어차피 마지막은 무조건 1이 남을 겁니다. 보면은 모든 숫자의 맨 앞은 1이 남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뭐 더하거나 지금 있거나 둘 다 의미는 동일하지만 2로 하게 되면은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은 점점 나머지가 1.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작성을 하면은 1, 0, 1, 1. 그러면은 11이라는 숫자는 이진수로 1, 0, 1, 1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만드는 방법. 당연히 8진수로 만든다면 8로 나눈 나머지를 계속 쓰면 되겠죠. 16진수로 한다면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계속 만들면 됩니다. 같은 형식으로 한번 2진수, 8진수, 16진수를 만드는 법을 한번 직접 어떠한 특정한 숫자를 놓고 손으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사이트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방금 엑셀 화면에서 각각의 진수 표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각각 진수에서 진수로 숫자가 변하는 계산하는 방법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에도 프린트 %5, %x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죠. 자, 당연히 우리가 손으로도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의 n승, 각각의 자릿수가 의미하는 거, 당연히 2진수면 2의 n승, 8진수면 8의 n승, 16진수면 16의 n승이에요.
그 자리가 의미하는 숫자이겠죠. 그리고 또 10진수를 땡땡 진수로 바꿀 때는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속 구하면 이진수 변환하는 방법. 8진수는 8로 나누고 16진수는 16진수로 나눠서 나머지로서 우리가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5와 %x 쓰는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숫자 하나만 해볼까요? 자, 만약에 넘이 23이다. 23에 대한 숫자를 8진수와 16진수로 표현하는 방법. 물론 계산은 이진수까지 했지만 이 서식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은 이진수는 없습니다. 프린트 %5 그래서 퍼센트 자리에 넘을 표현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16진수도 x와 라지 x 실행을 하면 라지 x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한 4, 5, 28 28이면은 b가 나올까요? c군요. 16을 빼게 되면 12니까 10, 11, 12 a, b, c 10 c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자, 특정 숫자 한번 여기다 작성을 하고 특정 숫자로 변경을 해서 내가 한번 손으로 숫자를 풀어보고 그 숫자가 맞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또 진행 넘어가고요. 드디어 이진수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함수를 사용하는 건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 안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오른쪽에 0B 1010 1010인 거 보니까 1, 2, 4, 8, 10을 넣는 데이터인가 봐요. 그쵸? 그래서 빈 10을 넣게 되면은 0B 1010이라고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는 몇일까요? 8의 0승, 8의 1승, 8 더하기 7이 되니까 15가 되겠네요. 15를 목표로 넣은 값이고요. 그 다음에 x 같은 경우에 1f 16 더하기 15가 되겠네요.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빈 바로 열고 이 자리는 10이었을 거고요. 50p 바로 열고 아까 이 자리가 8 플러스 7이었죠. 그래서 15. 그 다음에 맨 밑에 hx 16 더하기 15는 31. 그대로 실행을 하면 아무 결과 안 나옵니다. 실행한 자리에 문자 0, B1010을 남겨줍니다. 이 함수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야겠죠. 프린트 열고 닫고 프린트 열고 닫고 실행하면 계산한 값과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값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숫자 10을 넣었죠. 딱 봐도 정수입니다. 정수. 자, 정수는 그냥 숫자를 쓰지만 우리가 밑에서 표시된 것처럼 8진수는 5b, 그러니까 0b, 자, 2진수는 0b1010, 8진수는 05, 그리고 16진수는 0x. 자,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우리가 10진수를 썼지만 꼭 10진수가 아니어도 다른 숫자가 들어가도, 다른 진수 숫자가 들어가도 이진수로 만들어 줍니다. 자, 뒤에다가 빈 바로 열고 0, 5, 0, 5, 17 그리고 다시 밑에 있는 거 그대로 써볼게요. 빈 바로 열고
0x1f. 자, 밑에도 다 동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p 괄호 열고 0517 50p 괄호 열고 0x1f. 자, 이번에는 16진수 x 괄호 열고 0517 괄호 닫고 hx 0x1f.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10이라는 숫자가 이진수, 0517은 15죠. 15라는 숫자는 1111. 그러네요. 1111. 자, 31이라는 숫자는 11111. 와, 네. 어떻게 전부 다 1 채워지는 값으로 했네요. 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1 채워진 값을 쫙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0, B,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 이 숫자는 10진수로 몇일까요? 자, 한번 생각하는, 계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는 100 마이너스 1에 대해 해당하는 숫자죠. 99라는 건 우리 이진수에서는 1로 가득 찬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숫자는 총 9개입니다. 이 말은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5개. 오케이.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와도 같겠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 자리는 512 마이너스 1과도 같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값은 511이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일일이 1, 2, 4, 8, 16 쭉 다 더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1 차이가 난 거를 생각을 해서 그 다음 숫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1을 빼면 동일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숫자를 갑자기 보고 생각이 나서 이 부분도 안내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내가 생각하는 숫자와 계산이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다시 들어갑니다. 양 끝에 큰 따옴표가 들어간 것은 문자 열이죠. 문자 열 100 플러스 100입니다. 그리고 서식 문자 우리가 %d, %s, %c, %f, x, o 여러 가지를 배웠죠. 자, 그래서 그런 서식 문자 퍼센트 자리에 어떠한 데이터를 1대1로 순서대로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안에다가 화면에 보여주겠다 라는 부분이 됩니다. 네, %d는 정수, f는 실수, s는 문자열, c는 문자, 그리고 o는 합진수, x는 16진수를 의미하죠. 이스케이프 문자 백슬러시와 플러스 어떠한 글자, 알파벳이 만나게 되면 특별한 기능으로 바뀌게 되는데 백슬러시 n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줄 엔터를 의미하고 백슬러시 t는 탭 그리고 백슬러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백슬러시를 2개 작은 따옴표는 백슬러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는 백슬러시 큰 따옴표를 작성합니다. 변수라는 건 변하는 숫자를 저장하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한 그릇에는 이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은 대소문자가 구분이 되고요. 특수문자는 언더바만 사용할 수 있고 숫자는 중간중간에 막 끼워서 쓸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이름으로 숫자가 시작될 수는 없다. 물론 맨 끝에도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되는 어떠한 예약된 글자, 예약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이용할 수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변수들은 정수형, 실수형, 참거짓인, 불린, 그리고 문자열 등으로 우리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입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변수를 처음에 만들어본 생성, 두 번째 똑같은 이름을 쓰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는은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왼쪽으로 집어넣는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개의 는 넣게 되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왼쪽으로 쭉쭉쭉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대입 연산자 는은 당연히 변수는 왼쪽에만 올 수가 있고 오른쪽은 상수 또는 변수 또는 계산 여러 가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진수 온오프 컴퓨터는 0과 1밖에 모른다 해서 온오프와 이진수 비트로 존재가 되고요. 이 이진수는 0과 1, 10진수는 0부터 9, 16진수는 0부터 F, 8진수는 0부터 7까지 0을 시작으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이진수 01011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가 비트가 8개가 만나면 하나의 바이트를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진수에는 이진수는 앞에는 0B로 표시가 되고 8진수는 0 알파벳 O, 16진수는 0X로 표현을 합니다. 뭐 2진수, 8진수, 10진수, 16진수 모든 진수들은 각각의 자리가 의미하는 숫자가 있는데 각각 땡땡 진수에 0승, 1승, 2승, 3승 쭉쭉 올라가는 승으로 각각의 자리에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한 숫자를 모두 다 더하면 10진수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10진수를 땡땡 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누기 이진수를 원한다? 그럼 1로 계속 나눈 목과 나머지를 쭉 쓰다가 언젠간 마지막에 1이 남게 되면 1부터 1, 0, 0, 1, 1 역순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원하는 진수 숫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데이터 형태는 정수는 당연히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얘기하고 실수는 소수, 불린형은 true, false, 문자열은 문자열이 여러 개 합쳐져 있는 문자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반적인 정리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